아니 저자 정신이 있는 게요 없는 게요. 이 엄동설안에 속옷바람으로 산을 타다니 얼어 죽고 싶어 환장을 했소? 누가 봐도 귀신이거늘. 여인이 한겨울에 속옷 바람으로 다닌다고. 호통치는 사내가 있습니다. 덩치는 남산만한데 눈치와 지혜는 좁쌀만한 이 사내. 그래도 마음씨는 착해서 귀신의 원한을 풀어주고 아주 삼삼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곰 같은 사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담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보시기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인지 주먹만 한 눈덩이들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굶주린 호랑이도 꼬리를 사리고 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허나 강원도 깊은 두매산골의 나무꾼 우직은 달랐습니다. 이 사내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 그대로 소처럼 우직하고 곰처럼 미련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키는 마을 어귀 장승만 하고 몸집은 집채만 한 바위 같았는데 힘은 또 어찌나 장사인지 맨손으로 멧돼지를 때려잡아 업고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공평하시어 그에게 천하장사의 힘을 주신 대신 좁쌀만 한 눈치와 지혜는 쏙 빼놓으셨습니다. 이날 아침에도 우직의 집 앞마당에서는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졌더랬습니다. 병석에 누운 노모가 문지방을 붙잡고 우직의 바짓가랑이를 늘어지며 말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거친 기침을 삼키며 애타게 불렀습니다. 얘야, 오늘은 제발 가지 말거라. 눈이 저리 오는데 산에 갔다가는 얼어 죽기 십상이다. 하지만 우직은 지게를 짊어지며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걱정도 팔자십니다. 눈이라는 게 본디 물이 얼어서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물을 밥보다 많이 먹는데 그깟 물덩어리가 무서울 리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기가 막혀 가슴을 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추위가 무서운 개다. 살이 터지고 피가 얼어붙는단 말이다. 그러자 우직은 자신의 무쇠 같은 팔뚝을 걷어붙이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댔지요. 제 살가죽 두꺼운 거 모르십니까? 모기가 물려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판인데 바람인들 제 살을 뚫겠습니까? 얼른 가서 나무 한 짐 해다가 구두를 뜨겁게 만들어 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우직은 효심이 지극한 것인지 머리가 나쁜 것인지 모를 말을 남기고는 성큼성큼 눈밭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탄식이 뒤따랐지만 우직의 귀에는 오직 어머니 약값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산에 올랐으나 자연의 위험은 우직의 둔한 머리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눈이 허리춤까지 차오르자 우직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치니 천하의 우직도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었지요. 해는 산 너머로 넘어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겠지만 우직은 그저 배가 고픈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눈썹에 고드름을 매단 채 거친 숨을 짐승처럼 몰아쉬며 눈을 헤치던 우직의 눈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다 쓰러져가는 흉가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날아가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 딱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였습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어디선가 귀신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직은 반색을 하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이 저 춥지 말라고 별장을 지어두셨구나. 감사합니다. 우직은 망설임 없이 낡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바깥보다야 나았지만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바닥에는 쥐똥이 굴러다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휘장처럼 늘어져 있었지만 우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무겁게 주저앉은 그는 품속에서 돌덩이처럼 언주먹밥을 꺼내 씹어 먹었습니다.
이빨이 시릴 법도 한데 우직은 돌도 씹어먹을 기세로 주먹밥을 해치우고는 윗목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아랫목 생각이 간절했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야만 했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낡은 경첩이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닫아두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매서운 눈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우직의 뺨을 때렸습니다. 우직은 잠결에 투덜거리며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문고리가 낡아서 바람에 열렸나 보군. 그는 다시 자리에 누웠으나 잠시 후 또다시 날카로운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활짝 열려 문지방에 쌓인 눈이 방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이 깊은 산중 폐가에서 바람도 불지 않는 찰나에 문이 저절로 열린다니요. 누가 봐도 고칼 노릇이고 등골이 오싹해질 상황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직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우직은 공포 대신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단잠을 방해받은 곰처럼 신경질적으로 일어난 우직은 문짝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이놈의 문짝이 주인 닮아서 칠칠 맞게 입을 벌리고 있어 내가 고쳐주마. 우직은 밖에서 해온 아름드리 통나무 하나를 가져와 문짝에 둔탁한 소리가 나도록 박아버렸습니다. 황소가 들이받아도 열리지 않을 만큼 무식하게 문을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우직은 제 솜씨에 감탄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려던 희미한 하얀 그림자가 기가 막혀서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한 우직의 귓가에 이번에는 바람 소리도 문소리도 아닌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 안 구석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서러운 흐느낌 소리였습니다. 아주 가늘고 처량한 그 울음소리는 우직의 둔한 귓바퀴를 파고들어 뇌리를 울렸습니다. 우직은 그제야 눈을 번쩍 뜨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것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산발하여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살결이 어찌나 하얀지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보통의 사내라면 비명을 지르며 문을 박차고 달아났을 터이나 우직은 달랐습니다. 그는 귀신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우직의 눈에는 그 여인이 귀신이 아니라 집 나온 철없는 처자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깥은 살이 터지는 혹한인데 여인은 한여름에나 입을 법한 얇은 모시적삼 하나만 걸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우직은 성큼성큼 여인에게 다가가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처자 정신이 있는 게요, 없는 게요. 이 엄동설안에 속옷 바람으로 산을 타다니 얼어 죽고 싶어 환장을 했소. 여인은 우직의 뚱딴지 같은 호통에 기가 막힌 듯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고 퀭한 눈에서는 시뻘건 피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알 수 없는 검붉은 자국이 묻어 있어 누가 봐도 원한 깊은 원귀의 형상이었지요. 여인은 자신의 흉측한 몰골을 보면 이 덩치 큰 사내가 기절초풍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으스스하게 속삭였습니다. 이보시오 나그네 내 얼굴이 보이시오 내 꼴이 어떠하오. 공포에 질린 비명을 기대하며 여인은 피 묻은 손을 뻗어 우직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직의 반응은 귀신의 예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우직은 여인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자신의 허벅지를 강하게 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산길이 미끄럽다 했더니 기어이 넘어져서 코가 깨졌구먼 그래 피 칠갑을 한 걸 보니 어디 바위에라도 냅다 들이받았나 보오. 귀신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흘리던 피눈물마저 쏙 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을 보고 코가 깨진 사람이라니요.
우직은 여인의 당황한 기색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품속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아까 먹다 남은 딱딱하게 굳은 고구마 반쪽을 꺼내 여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거라도 드시오. 피를 많이 흘려서 허기가 질게요. 원래 다쳤을 땐 뱃속이 든든해야 빨리 낫는 법이요. 여인은 멍하니 눈앞의 고구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돈 지 언 3년이건만 제사상도 못 받아본 처지에 생판 남에게 먹다 남은 고구마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인은 자존심이 상하여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배가 고픈 게 아니오. 나는 억울하고 원통하여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혼백이란 말이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방 안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입김이 서릴 만큼 한기가 몰아치고 촛불도 없던 방 안이 푸른 빛으로 감돌았지요. 이 정도면 아무리 곰 같은 사내라도 사태를 파악하고 무릎을 꿇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직은 몸을 크게 떨더니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아이고 처자 입 돌아가겠소. 옷이 얇아서 추위를 타는구먼. 혼백이고 나발이고 사람이 밥심으로 살아야지 굶어서 헛것이 보이는 게요. 우직은 여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억지로 여인의 손에 고구마를 쥐어주려 했습니다. 여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자 우직은 화들짝 놀라며 제 투박하고 뜨거운 손으로 여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 손이 고드름이네. 그려 이리 오시오. 내 체온이라도 나눠줄 테니. 우직은 곰이 소민형 다루듯 여인을 억지로 끌어당겨 자신의 겨드랑이 쪽에 끼워 넣으려 했습니다. 귀신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무지막지한 힘과 뜨거운 열기에 당황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나는 사람이 아니래도 그러네. 산중 호걸도 벌벌 떤다는 처녀 귀신이 둔에 빠진 나무꾼의 억지 간호에 꼼짝없이 당하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우직은 버둥거리는 여인을 제압하며 혀를 찼습니다. 가만히 좀 있으시오. 환자가 왜 이리 힘이 장사요. 그러다 뼈 상하오. 그때였습니다. 우직의 품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던 여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도저히 말로는 안 통하는 이 벽창호 같은 사내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여인은 우직의 등짝을 향해 손톱을 세우며 기괴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놓지 않으면 내 놈의 간을 빼먹겠다. 여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입이 귀 밑까지 찢어졌습니다. 그제야 우직도 움직임을 멈추고 여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우직이 공포에 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다시 귀신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우직의 소뚜껑만 한 손이 귀신의 창백한 얼굴을 쥐어짜듯 감싸쥐는 순간이었습니다. 귀신의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오더니 우직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짐승이 위협하는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안 놔, 이 곰탱이 같은 놈아. 그 목소리가 어찌나 표독스럽고 앙칼진지 방 안의 먼지가 털썩 주저앉을 정도였습니다. 우직은 깜짝 놀라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때리거나 밀친 것도 아닌데 그 서슬퍼런 기세에 천하장사 우직이 압도당한 것입니다. 여인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넘기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서려있던 애처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도끼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턱은 멀쩡하다. 턱이 빠진 게 아니라 기가 막혀서 입이 안 다물어진 거다. 이 멍청한 놈아. 우직은 멍하니 여인을 올려다보며 눈을 굴렸습니다. 아니 처자 턱이 멀쩡하면 다행이지 왜 이리 화를 내시오. 그럼 아까는 왜 그리 서럽게 울었소. 서방님이 도망이라도 갔소. 우직이 눈치 없이 서방 타령을 하자 여인은 바닥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방바닥이 갈라지는 거친 소리가 났지요. 사내놈 흥 그따위 시시한 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을 것 같으냐. 여인은 우직을 노려보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돈이다 내 금쪽 같은 돈 평생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며 모은 내 엽전 꾸러미 때문이란 말이다. 귀신의 정체는 사랑에 배신당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돈에 사무친 지독한 구두쇠 안이 악착같이 살아온 민초의 원혼이었습니다. 여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성도 없는 어느 대감댁의 부엌댁이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누룽지를 긁어먹고 헤어진 옷을 기워 입으며 품삯을 한 푼, 두 푼 모았지요. 그렇게 10년을 모으니 제법 묵직한 돈항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단 하나 이 돈으로 조그만 땅을 사서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집에서 다리 뻗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직전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에 도적대가 들이닥친다는 소문에 그녀는 돈항아리만 챙겨서 한밤중에 이 산으로 도망쳐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그녀는 이 빈 오두막에 들어와 마루 밑을 뜯어내고 깊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누구도 찾지 못하게 아주 깊이 더 깊이 팠지요. 항아리를 묻고 흙을 덮으려는데 욕심이 화근이었습니다. 행여나 쥐새끼라도 파먹을까 흙이 허술하지는 않을까 싶어 그녀는 구덩이 안으로 직접 기어 들어갔습니다. 항아리를 꼭 끌어안고 흙을 다지던 그 순간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거친 파여름과 함께 오래되어 썩어 문드러진 마루 지지대가 무너지며 무거운 구들장이 구덩이 입구를 덮쳐버린 것입니다. 악소리도 못 질렀다. 다리가 돌덩이에 끼어 부러졌는데 꼼짝을 할 수가 있어야지. 여인은 그때의 고통이 되살아나는지 몸을 떨었습니다. 차가운 땅속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그녀는 살려달라 소리쳤지만 폭설이 내리는 산속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부러진 다리의 고통과 밀려오는 추위 속에서 품에 안은 차가운 돈항아리의 감촉을 느끼며 서서히 얼어 죽어갔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항아리를 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죽어서도 그 항아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다 내 놈이 깔고 앉은 그 엉덩이 밑 바로 그 밑에 내 시체와 내 전 재산이 묻혀 있단 말이다. 여인은 바닥을 손톱으로 거칠게 긁으며 악을 썼습니다. 그 손톱 끝에서 피가 배어나와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단순한 귀신의 공포가 아닌 가난한 자의 처절한 집착이 서린 광경이었지요. 우직은 그제야 자신의 엉덩이 밑이 유난히 차갑고 울퉁불퉁했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엉덩이를 들썩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자 말은 지금 내 밑에 보물 단지가 있다는 말이요. 우직의 눈이 곰처럼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공포보다 돈항아리라는 말에 귀가 먼저 트인 것입니다. 어머니 약값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효자 우직에게 이 귀신의 원한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직의 엉덩이가 들썩거릴 때마다 마루 밑에 갇힌 귀신의 원혼도 함께 들썩거리는 듯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이 깔고 앉은 밑에 시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겁하여 도망쳤을 것입니다. 허나 우직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항아리라는 네 글자만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곰이 꿀단지를 발견한 듯 입맛을 다시며 귀신에게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처자 아니 귀신 양반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우직이 진지한 얼굴로 운을 떼자 귀신은 표독스러운 눈매를 치켜뜨며 경계했습니다. 무슨 꿍꿍이냐, 내 놈도 내 돈을 탐내는 도적놈들과 한통속이냐. 귀신이 손톱을 세우며 위협했지만 우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보시오 귀신 양반 당신은 이미 죽어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지 않소. 저승 가서 그 엽전으로 국밥을 사 먹을 거요. 아니면 비단옷을 해 입을 거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돈 껴안고 있어봤자 무거운 짐만 될 뿐이니 나랑 거래를 합시다. 우직의 말은 투박했지만 틀린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 뼈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땡전 한 푼에 목숨 걸고 살아온 귀신에게
그 말이 곱게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귀신은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날강도 같은 놈아,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남들이 먹다 버린 숭늉 마셔가며 모은 피 같은 돈이다. 내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얼어 터져가면서도 지킨 돈이란 말이다. 귀신의 절규는 처절하다 못해 애처로웠습니다. 그녀에게 돈항아리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남의 집 부엌에서 훔치듯 보낸 고단한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병석에 누운 어머니였습니다. 우직은 무릎을 꿇고 귀신과 눈을 맞췄습니다. 압니다. 알아,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 맘내가 다는 몰라도 짐작은 가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죽었고 내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오. 그 돈이면 우리 어머니 약을 지어 살릴 수 있단 말이오. 대신 내가 당신 시신을 꺼내서 아주 양지 바른 곳에 따뜻하게 묻어주리다. 매년 제사상에 김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랑 고깃국도 올려주겠어. 차가운 구덩이 속에서 돈항아리 껴안고 천년만년 썩어가느니 그게 낫지 않겠소. 우직의 진심 어린 설득에 귀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묘자리와 제사밥. 평생 남의 집 부엌대기로 살며 제사상 차리기만 했지. 정작 자신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어본 적 없던 그녀였습니다. 차가운 흙더미 아래 짓눌려 춥고 배고팠던 지난 3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귀신은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대신 약속을 어기면 내 놈의 삼쪽을 멸하고 자손 대대로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내 시신을 꺼내 수습해 다오. 그러면 그 돈항아리 내 놈에게 주마. 귀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허락했습니다. 돈을 내어준다는 말이 마치 살점을 떼어주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우직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곰 같은 괴력을 발휘하여 마루장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찢겨나가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오래되어 썩은 나무 판자들이 우직의 소나귀에서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쥐들이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도망쳤습니다. 귀신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야, 이 무식한 놈아, 살살 좀 해라. 그러다 내 뼈 부러지면 책임질 거냐? 항아리 깨지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조심하라고. 우직은 귀신의 잔소리가 귀찮았지만 묵묵히 마루를 드러냈습니다. 한참을 거친 숨을 내쉬며 흙을 파내자 드디어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 그것은 우직이 그토록 고대하던 돈항아리의 뚜껑이었습니다. 돈 받다. 우직은 환호성을 지르며 흙을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항아리 옆에는 귀신의 말대로 앙상하게 마른 유골 하나가 항아리를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에 우직은 잠시 숙연해졌으나 이내 항아리를 들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엽전이 가득 찼다면 묵직해야 할 항아리가 생각보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우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항아리를 들어올리자 귀신도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거워서 못 들겠느냐. 아니, 그게 아니오라. 뭔가 좀 허전한데 하고 우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직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든 달빛이 항아리 속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우직과 귀신은 동시에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마자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금은 보화의 찬란한 광채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며 우직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지요. 우직은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엽전은커녕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흙덩어리 같은 것들만 찐득하게 눌어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직이 흙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그 검은 물체를 푹 찔러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보시오 귀신 양반 이게 대체 뭐요 설마 하니 똥단지를 돈단지라고 거짓말을 친 거요. 내 참 기가 막혀서 원 엽전이 언제부터 거름 냄새를 풍겼답니까? 그 말을 들은 월양은 비명을 지르며 항아리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돈 내 보물들이 이럴 리가 없어. 월양은 반투명한 손으로 항아리 속을 미친 듯이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뭉개진 검은 찌꺼기들 뿐이었습니다. 월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떨며 그 찌꺼기 하나를 들어 올려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오래전 산에서 캐내어 말려두었던 굵은 더덕과 도라지 뭉치들이었습니다. 습기 찬 마루 밑 땅 속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모조리 썩어 거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월양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엽전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이걸 그대로 묻어버렸구나. 장날에 내다 팔면 황소 한 마리는 좋게 살 귀한 것들이었는데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껴안고 있다가 똥을 만들어버렸네. 그녀의 울음소리는 서럽다 못해 처절하여 듣는 사람의 애간장을 녹일 지경이었습니다. 월양에게 이 더덕과 도라지는 단순한 나물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집 설거지통을 뒤지며 살아온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의 힘으로 캐낸 희망이었고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썩어버린 더덕죽을 가슴에 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미련한 년 죽어서도 미련을 못 버려 똥단지를 끌어안고 있었구나. 우직은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약값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생고생을 하며 땅을 팠는데 나온 게 고작 썩은 뿌리라니요. 야, 이 사기꾼 귀신아 내 품삯은 어쩔 거야. 이 냄새나는 흙덩어리로 약을 지으란 말이냐. 우직은 씩씩거리며 항아리를 발로 찰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엎드려 제 가슴을 치며 우는 월양의 모습을 보자니 차마 발길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웅크리고 있는 앙상한 유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뼈만 남은 주제에 아직도 그 썩은 항아리를 소중한 보물인 양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라니. 그 처참한 몰골이 우직의 무딘 가슴을 무겁게 때렸습니다. 가난이 죄라 돈이 될까 싶어 풀뿌리 하나라도 악착같이 모았던 그 마음을 같은 처지인 우직이 모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직의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는 쥐고 있던 주먹을 천천히 풀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침을 거칠게 뱉으며 재수가 없으려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딱 그 짝이구먼 하고 투덜거렸습니다. 우직은 투덜거리면서도 입고 있던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월양의 유골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던 월양이 깜짝 놀라 눈물을 멈추고 우직을 쳐다보았습니다. 너 뭐 하는 짓이냐 돈도 없는데 그걸 왜 수습해? 우직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유골을 추스렸습니다. 시끄럽소 돈이고 나발이고 썩은 더덕 냄새에 머리가 아파서 치워버려야겠소. 그리고 기왕 파낸 김에 묻어는 줘야지. 이대로 두면 개들이 물어갈 것 아니오. 산 사람도 집이 없어 서러운데 죽은 사람이라도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않겠소. 우직의 말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곰국처럼 진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썩어버린 항아리 내용물도 버리지 않고 유골 옆에 고이 챙겨 넣었습니다. 비록 똥이 되었지만 처자가 목숨 걸고 지킨 거니 저승 갈 때 노잣돈 삼아 가져가시오. 우직은 유골을 소중히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보라는 어느새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멍하니 우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전에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호의에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려왔습니다. 저 곰탱이 같은 놈이 제법 사내구실을 하는구나. 월양은 입술을 깨물며 우직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천하장사 우직이라 해도
꽁꽁 언 동토를 파내는 일은 여간 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괭이도 없이 부러진 나무 막대기와 맨손으로 땅을 파는데 손톱이 깨지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우직은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땅을 팠습니다. 마치 밭을 가는 소처럼 입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자신의 언약대로 양지 바른 언덕배기에 깊은 구덩이를 마련했지요. 우직은 자신의 체온이 배어있는 낡은 저고리로 월양의 유골을 아이 포대기 싸듯 정성스레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썩어 문드러진 더덕과 도라지 뭉치들도 빠짐없이 털어넣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똥이나 다름없는 몰골이지만 한 여인이 목숨과 맞바꾼 귀한 꿈이었으니 함부로 버릴 수 없다는 우직만의 개똥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우직은 봉분을 닦으려 만들고 그 앞에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가진 게 없어 술 한 잔 못 올리지만 마음만은 받아주시오. 저승 가서는 돈 걱정 말고 배골치 말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히 쉬시오. 다음 생에는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떵떵거리며 사시오. 투박하지만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우직의 조사에 숲속의 새들도 잠시 지저김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밤을 꼴딱 새우고 땅까지 팠으니 천하의 우직도 밀려오는 피로를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덤가의 대자로 뻗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우직의 꿈속에 환한 대낮처럼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까의 그 흉측한 몰골은 온데간데 없고 단정하고 고운 자태의 처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깨끗한 옥색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은 월양이었습니다. 피눈물 자국도 없고 도끼도 사라진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넉넉해 보였습니다. 월양은 우직 앞에 다가와 공손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양반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부모도 형제도 나를 돌보지 않았는데 생판 남인 내가 내 썩은 뼈를 거두어 주었구나. 월양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직은 꿈속에서도 뒷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러워했습니다. 뭐 대수라고 절까지 하고 그러시오. 옷 갈아입으니 인물이 훤하네. 그려 진작 좀 씻고 다니지. 월양은 피식 웃으며 우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놈이 하도 둔해서 내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다만 잘 듣거라. 내가 묻어준 그 썩은 뿌리들 말이다. 그것이 그냥 썩은 게 아니다. 내 한이 서리고 내 정성이 닿아서 땅의 기운을 머금었으니 이제 더 이상 똥이 아니란 말이다. 우직이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냐는 듯 눈을 껌뻑이자 월양은 답답하다는 듯 우직의 이마를 호되게 때렸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내년 봄이 오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무덤가를 잘 보살피거라. 내 어미 약값이 그곳에서 날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이제 미련 없이 간다. 내 몫까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월양은 환한 미소를 남기고 봄눈 녹듯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직이 가지 말라고 손을 뻗는 순간 그는 꿈에서 번쩍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려 볼을 꼬집어 보니 아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우직은 멍하니 자신이 만든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꿈속에서 월양이 때린 이마가 따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개꿈이겠지. 썩은 뿌리에서 뭐가 난다고. 우직은 툴툴거리면서도 왠지 모를 기대감에 무덤 주변을 꼼꼼히 다듬었습니다. 혹시나 짐승들이 파헤칠까봐 큼직한 돌들도 주워와 둘러놓았지요. 그렇게 우직은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비록 나무 한 집 못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발걸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우직은 어머니에게 산에서 겪은 일을 미주알고주알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귀신 만난 이야기는 쏙 빼고 산삼 캐려다 허탕친 이야기만 둘러댔지요. 그로부터 계절이 바뀌고 얼음이 녹아 봄바람이 살랑거릴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잦아들지 않아 걱정이 태산 같던 우직은 문득 월양의 꿈이 생각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지게를 지고 그 오두막 털을 찾아가던 우직의 입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겨우내 황량했던 그 무덤과 주변이 온통 푸릇푸릇한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풀들의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반 잡초와는 달리 잎이 5개로 갈라지고 영롱한 기운을 뿜어내는 것이 마치 산신령이 심어놓은 텃밭 같았습니다. 우직은 심장이 거세게 뛰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설마 이게 다 산삼이란 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흙을 파보던 우직은 그 자리에서 무거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직의 투박한 소나기에 들려나온 것은 흙투성이 뿌리였으나 그 자태는 실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오묘한 형상에 실뿌리 하나하나가 황금빛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끝을 맴돌던 쌉싸름한 향기는 순식간에 머리를 맑게 하고 온몸에 활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우직은 산삼을 본 적은 없으나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라지도 더덕도 아닌 바로 전설 속의 영약 천종 산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직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는 풀포기도 조심스레 파보았습니다. 거기도 산삼 또 그 옆도 산삼이었습니다. 월향의 무덤가를 뒤덮은 그 푸른 풀밭 전체가 좋기 100년은 묵었을 산삼으로 가득 찬 보물밭이었던 것입니다. 부엌대기로 살며 모은 그 썩은 더덕 뭉치들이 월향의 신묘한 조화와 우직의 지극한 효심을 먹고 천하제일의 영약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신봤다 아니 월향이 봤다. 우직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우직은 저고리를 벗어 산삼들을 다치지 않게 고이 모시고는 무덤을 향해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귀신 양반 아니 월향 처자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드는데 그 소리가 마치 월향이 어서 가서 어미나 살려라 이 곰탱아 하며 등을 떠미는 듯 했습니다. 우직은 산삼 중 가장 실한 놈을 정성스레 다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오늘 내일 하던 노모는 그 약을 드시고 사흘 밤낮을 깊은 잠에 빠져드시더니 나흘째 되는 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찌나 기운이 넘치는지 당장 밭을 매러 나가겠다며 호미를 찾으실 정도였지요.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낮자 우직은 나머지 산삼들을 들고 읍내 약재상으로 향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산삼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놀라 자빠질 뻔했고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의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직은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마을 제일가는 천석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직은 졸부가 되었다고 해서 기와집 짓고 비단 옷 입으며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월향과의 약속 아니 그녀의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직은 읍내 한복판에 아주 크고 번듯한 기와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월향내 부엌이라는 현판을 큼지막하게 내걸었습니다. 그곳은 돈을 버는 식당이 아니라 배고픈이라면 누구나 와서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구휼소였습니다. 우직은 소뚜껑만 한 손으로 밥주걱을 들고 외쳤습니다.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 눈칫밥 먹던 처자가 주인인 집이요. 여기서는 눈치 보지 말고 배 터지게 드시오. 돈은 저승에 계신 주인장이 다 냈소. 재미있는 것은 이 월향내 부엌에 떠도는 괴소문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남기거나 깨작거리면 어디선가 앙칼진 여자의 호통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 배부른 놈들아, 누룽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남겨 썩 다 긁어먹지 못해. 사람들은 그 욕지거리를 듣고 놀라기는커녕 복을 주는 욕이라며 밥그릇에 물까지 부어 바닥이 보이도록 긁어먹곤 했습니다. 우직은 매년 월향의 기일이 되면 상다리가 부러져라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평생 남이 먹다 남긴 것만 먹었을 그녀를 위해 갓 지은 쌀밥과 따뜻한 고깃국을 제일 먼저 올리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월향씨 이제 내 집 말고 내 집에서 다리 뻗고 편히 쉬시오.
우직은 평생을 어머니께 효도하고 가난한 이들의 배를 채워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먼 훗날 그가 늙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상여 뒤에는 얻어먹은 밥심으로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뒤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직이 묻힌 자리 옆에는 매년 봄마다 하얀 꽃이 피어났는데 그 모양이 마치 밥공기 같기도 하고 복주머니 같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은 곰 같은 나무꾼과 억척스러운 부엌대기 귀신의 기막힌 우정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여겼습니다. 착한 마음은 썩은 뿌리도 산삼으로 바꾸고 죽은 자의 한도 향기로운 꽃으로 피워내는 법이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소중한 의견 댓글로 적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